그렇게 해서 이제 아닐까. 반려동물에 대한 법은 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그렇죠. 이제 카트리나 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카트리나 법. 여기도 이제 너무 걱정되는 게 행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지 않은 나라인 것 같아서. 그렇죠. 참 걱정되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이거는. 이런 나라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어디 가서 인턴 확인증 이런 거 함부로 받아오고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내주고 받아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징역 8개월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무슨 표창장 이런 것도 함부로 내주고 받아오고 하면 안 되고. 심지어 그게 학교에 아무런 그게 안 되더라도 내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받기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명확하게 거부해. 난 이거 안 받겠다. 명확하게 거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거기서 찢어버리고 던지고 나와야 돼요. 이거 받았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찍어놔야 돼. 난 안 받았다 이렇게. 씁쓸하네. 그러네요. 그 예전에는 이렇게 왕비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왕이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기 배우자를 그냥 간택하면 됐던 거잖아요. 그 여자들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간택이 되고자 굉장히 막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가 뭔가 꿈을 이루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여자들에게 가장 큰 부분이었어서 되게 열심히 거기에 도달하고자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가지 않았을까?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렇게 왕비가 된다거나 이런 게 본인 개인만의 문제는 또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문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니까. 그게 엄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 심했어.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만 해도 그게 엄청 큰 일. 그래서 실제로 가문에서 자기의 자식을 그렇게 보내려고 하고 이런 게 되게 컸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이 여성의 삶은 뭐가 남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 왕비란 자리가 여기 이탈리아에서는 같이 재판도 한다고는 하지만 한국 같은 조선에서는 뭐 대단한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체. 물론 이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자기 가족이나 그 집안이 올라서 하는 건 있었지만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자기의 인생에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저거. 이 카트리나도 보면은 이 정도 뭐 만약 지혜롭다라고 한다면은 왕비가 되지 않는 일 외에도 뭔가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공이 마치 이 나라의 왕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고 통치자의 부인이 되는 것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지금,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아니,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고의 어떤 왕비를 누린다는 게 아니고, 제 친구 중에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위치를 자기 걸로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보고만 사는 거지. 그래서 꿈도 결혼을 잘 해서 누구 와이프라는 소리를 듣는 게 꿈인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결혼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진짜 난 대통령 영분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의 어떤 나를 발전시켜서 위치로 가겠다가 아니고 그냥 유연한 상황 속에 잘 만나가지고 남자 잘 만나서 남자로 인해서 인생을 펴겠다는 그런 걸 목표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물론 이제 어떤 남자의 그 후광을 받겠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 잘 만나서 그 남자의 돈과 뭐 권력과 뭐 이런 걸로 내 행복을 사겠다.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왕비가 된다는 거는 물론 이제 뭐 권력을 가지게 되고 돈도 가지게 되고 하는 건 맞겠지만 또 그에 따른 제약들도 생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뭐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는 거지.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그렇잖아. 저거 참 좋아 보이는 뭐 저 직업 좋아 보이고 이거 직업 좋아 보이지만 막상 안에 파고 들어가면 나름대로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무슨 뉴스를 듣다가 국회의원 몇 분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국회의원 되면 되게 편하게 쉴 줄 알았다. 되게 시간도 많고 막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들어와 보니까는 잠도 집에 가서 잘 시간이 없고 사무실에서 옆에서 막 쭈그려 자서 뭐 몇 시간만 자고 일어나가는 게
정말 눈코 쓸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속에서의 절제된 내 삶을 보기보다는 이제 정말 겉에 보이는 걸 보고 그런 꿈을 꿨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저런 제약이 있을 거니까 내가 원하는 이걸 위해서 저거는 감수하고 살겠어라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게요. 나는 사실 처음에 이 얘기를 꺼냈을 때는 너무 여성의 삶은 너무 불행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뭐 지금 박돌레님 주무시는 건가요? 지난주부터 지금 무익한 방송에 지금 젖어들어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 방송. 제가 조금 요즘 불면증이 있었는데. 역시 유익하게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사람마다 자신이 꿈꾸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나는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내 꿈인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어떤 거기에 그걸 뒤로 업고서 살아가는 삶. 제 친구의 꿈이 참 저는 좀 되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는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남편을 아침에 보내고 자기는 문화센터를 가서 아침에 네일을 갔다가 네일샵에 가서 손톱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를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즐기다가 뭐 친구들한테 밥 좀 사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물론 그 친구도 지금 현재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자신의 꿈으로 삼고 그것도 넣었다 참 봉사활동하면서 근데 지금 자기가 꿈꾸던 것들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봉사활동도 지금 할 수 있고 문화센터도 지금도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하는 거는 재미없고 남의 돈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자신의 어떤 큰 마지막 꿈이라면은 뭐 그렇게 그런 거를 보고 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지금 제가 봤을 때 박전래님이나 저기 그게 뭐야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뭔가를 직접 내 손으로 이루리라. 내 손으로 문화센터를 가리라. 내 손으로. 그쵸. 우리는 뭐 뭘 이룰 생각은 없고 그냥 내 앞가림은 그냥 그래도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하죠. 참 다른. 처음에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랐거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근데 뭐 충분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자신만의 그게 하나의 꿈이지 않겠나. 그럼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두 분은? 저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대선. 대통령. 저는 아직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대통령 부인 아닌 대통령. 아우, 절대. 난 내가 지금 부인 해가지고 뭐. 그리고 본인이 권한이 많이 없어요, 그런 게. 보니까. 뭐, 물론,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꼭 대통령이 꼭 되고 말 겁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와서 장래 희망 물어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좀 되게 섭섭하긴 했었는데 또 물어봐 주시니까 또 장래 희망. 자, 그러면 박전래님의 꿈은 뭔지. 이렇게 꿈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진짜. 왜 저래 대통령님의 부인입니다. 진짜 등쳐먹으려고, 진짜. 저는, 옷에 그물을 잔뜩 걸치고, 왜 저래 대통령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지적 수준이 좀 비슷한데, 나. 근데 절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상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작품에서 신기한 거는 그물이 2번 나오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도 그물을 걸치고 가고, 나중에도 그물로 이렇게 뭘 건져 올려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그물이 비어 있잖아요. 사실 그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건 공기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굉장히 허무한 어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게 그물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뭐 바가지 이런 거였다면은 거기다가 담을 수 있는 게 오히려 적었을 텐데. 아니지. 요즘에 최신 유행하는 박진영 씨의 그 비닐옷 있죠, 비닐옷. 박진영 씨. 최신 유행하는 거요. 네. 그건 신세대더라고요. 스테이지 나올 때 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 그렇죠. 그런 비늘바지도 있는데 그렇지. 그물이라고 하는 게 조금 생각해보면은 좀 독특한 소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 작품에서 왜 그물이 2번 나올까? 그냥 작가의 창의력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앞에 썼는 거 또 써먹는 게? 네. 사실 그 그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왔다고 했을 때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일단은. 이게 비닐 정도는 돼야지. 나는 그때 무슨 했냐면 뭐 이렇게 박스 같은 걸 쓰고 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박스를 이렇게 몸에 끼고 집처럼 이렇게 갖고 오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아니면 했었는데. 그 망토 있잖아 왜. 어. 사라지는 망토 뭐지? 아, 투명 망토도 망토? 생각을 했어요. 투명 그런 망토도 것도 생각을 했었고. 괜찮네. 근데 그물이라는 건 물론 옷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그 소재나 이런 게 그 천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질문 3가지 전부 다가 사실은 좀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그물도 좀 별로예요. 일단 난 좀 별로야.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옷도 입어서도 안 되고 벗어서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어떤 걸 생각하고 가실지. 그러니까 나는 박스를 걸치고 박스를 이렇게 걸치고 가고 걷지도 말고 말 타지도 말고 이거는. 그래서 박스를 생각했던 게 약간 박스를 집 모양처럼 만들어가지고 쓰고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고. 되게 왕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나랑 유머 코드가 안 맞아. 왕이 막 이런 안 맞아. 내가 그렇게 하고 갔으면 저거 뭐냐고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왕이랑 맞지 않구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도 생각했을 때 뭐 집 모양 박스를 해서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언제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집에서 안 나오면 되잖아. 난 집에 있다. 그쵸.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작가의 상상력은 나와는 좀 수준이 맞지 않다. 이 작가가 혹시 경상도 분이 아닐까요? 이 사람은 그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물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거물! 거물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 우와. 그래서 이야. 거물을 걸쳐야 거물이 된다, 사람이. 그 거물이구나. 그렇죠. 그거를 미처 몰랐었네요. 우와, 박철래님 진짜 대박이다. 야, 저분 진짜 막판에 진짜 사람을 완전 뒤집어 놓는다. 야, 거물이었다는 사실. 와. 거림자 길게 들인밤에 결국 그 왕이 찾은 건 거물이었다. 거물. 와. 그럼 그게 거물이었어야만 했네요. 그물이었어야만 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밭에서 그물 던지는 그 사람을 봤을 때도 왕이 이건 왕비밖에 없다. 거물이다. 그래. 이 정도 생각하는 건 우리 거물이다. 이렇게 연결을 했을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왕비도 자기가 되게 거물급이니까 그 사람한테도 거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잘 먹힌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약간 좀 처음에 밭에서 그물로 뭐 고기 잡고 있다고 했을 때도 약간 개연성이 그렇게 딱 맞지는 않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맞네요. 아까 자꾸 그물그물 할 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가 또 수준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네요. 못했네. 그렇구나. 그 2번이나 등장했던 그 거물. 그렇군요. 모든 게 진짜 진짜 왜 말을 이렇게 주무시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원래 거물들은 말을 이렇게 듬성듬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다 거물에 말이 부드럽게 이어지면 안 돼. 거물이라 가지고.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카트리나의 아버지는 왜 그 황금 절구를 밭에서 주웠을 때 내가 농사 짓는 곳에서 발견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 왜 굳이 꼭 또 높은 분께 드리려고 했을까? 높은 분은 그거 말고도 가진 게 많은데. 그거를 팔아서 뭘 하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임금한테 갖다 주려고 한다는 게 이탈리아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는 좋은 게 있으면 임금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는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죠. 소박한 마음에 감히 이걸 우리가. 근데 그래서 이제 절구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갖다 바쳤지만 왕이- 그렇게 기뻐하진 않았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건가요, 그냥? 그렇지만 결국 그래도 임금은 가지긴 가졌다. 왜냐면 가져갔을 거니까. 하지만 임금이 가졌다. 그러니까 임금이 약간 그런 것도 있네. 굉장히 좋은 물건을 좋지 않은 것처럼 해서 자기가 가지는 거. 이 사람 그러고 보니까 되게 좀 양아치네, 그러면. 아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싹 바꿔버리는 거지 순식간에. 이 황금 절구를 갖고 왔습니다요 하는데도 그건 뭐 이러면서 공인은 없고 절구 공인은 없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걸 임금한테 갖다 주면 그냥 그럼 끝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임금이 그러면 뭐 그렇죠. 감사 포상금을 표시라도 주든지 해야 되는 될 거 텐데. 아닌가요? 임금님 이제 표창장을 내리면 제일 좋은데 임금님 이제 표창장에 대한 좀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줬구나. 직인 잘못 압수수색 찍고 이럴까봐. 그럼 이제 나중에 잡혀갈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못 주셨구나. 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 그렇죠. 아무리 고마워도.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재밌었던 게 왕비가 결국 됐잖아요, 이 딸이. 근데도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 농가에서 와이너리를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그러면 뭐 이렇게 집도 주고 뭐 성도 주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집도 주고 다 주고 또 그거 하던 일 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그런가요? 그래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운 그런 왕비, 지혜롭다고 해도 되나? 그런 좀 약간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아니면 유머 코드가 비슷한 그 사람이면은 아버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으니까 포도 농장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근데 또 모르죠. 그 포도 농장에서 나온 거를 왕실에서 사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성으로 맞네. 납품하고 막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대통령 거죠. 그 임금님실에서 행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다 책임져. 거기서 술은 다 거기서 가져온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좋네. 이거 국왕이 마시는 술이다 해가지고 또 딴 데 갖다 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이거 어디서 온 거냐 그러면은 뭐 그거상 밝힐 수는 없다 막 이러면서. 국가 안보상 이렇게 밝힐 수는 안보상 없다고 밝힐 얘기를 수는 하고 없다 뭐 얘기하고. 그래서 얼마를 썼냐고 하면은 영수증이 휘발돼가지고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하.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연락처 보자 그러면은 비번 잠궈놓고 핸드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런 그 비번 잠그는 게 범죄자들 사이에서 기본 국룰이 됐다고. 그렇죠. 잡범들의 국룰로.